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1959년생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과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자인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받고, 가난한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베르토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32만 3,1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는 동호회 회비 관리입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서너 개의 친목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등산, 탁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동호회를 시작으로 학교 동창회, 친목 계모임 등 정말 수많은 모임이 존재하는데요. 모임을 하다 보면 회비를 걷기도 하고 또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계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돈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총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렇게 총무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모임에서 총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총무들이 회비 통장을 보통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친목회비 통장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목회비라는 것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제출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친목회 동호회의 회비 절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을 찾지 말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으시거나 자녀분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걸립니다. 고의적인 소득과 재산의 축소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고 있고, 만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르신들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들 앞으로 재산을 돌리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2011년 7월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부모의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한 재산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1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씩 증여 금액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단독 가구의 경우 45개월, 즉 3년 8개월은 지나야 1억 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부부 가구의 경우 37개월, 즉 3년 1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한 1억 원이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3, 4년이 걸리는데 한 3억 원 정도 사전 증여를 하신다면 10년은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했다가 실제 재산이 줄어들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번째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명의를 빌려줘서 자녀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런 명의 대여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또한 명의 대여를 통한 소득은 대부분 불법, 편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명의 대여,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다섯 번째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지 말자입니다.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신데요. 실제로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가 부모의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부모와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모의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식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부모님 기초연금 52만 원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아직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축소하는 등의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